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온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지 국세청에서 그 백문백답이라는 걸 직접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 내용 등등 해서 백문백답이 있는데,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내년 6월 1일부터 많이 바뀌죠. 1월 1일부터도 많이 바뀌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법 조문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을 시킨답니다. 언제부터? 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두 가지 날짜가 나와요. 21년 1월 1일 그리고 21년 6월 1일이 나옵니다. 이 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분양권이 포함되는 날짜는 21년 1월 1일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날짜가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는 내용이고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의 거주기간 추가, 이것도 기준일이 21년 1월 1일 이후부터예요. 자, 21년 1월 1일이 두 개가 나왔죠. 첫 번째는 분양권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수능 강사 같아요. 여하튼 이 날짜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으로 나눠서 4%씩 조정을 합니다. 자, 지금은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4%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1년,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3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기본세율 24%를 받는 게 아니라, 자, 보유에 대한 게 12%, 그리고 거주에 대한 거 12%, 둘을 다 갖춰야지만 24%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한다고 해서 총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도 10년을 채워야 하고요. 그러면 40%를 받고요. 거주도 10년을 채워야 합산 8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양권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두 가지는 21년 1월 1일이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2년 미만 보유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포함한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21년 6월 1일부터예요.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주택이나 입주권은 70%입니다. 70%. 그리고 분양권도 70%고요. 자, 1년에서 미만, 1년에서 2년 사이는 주택이나 입주권은 60%, 그리고 분양권은 그대로 60%,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지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전에 제가 이거 대책 나왔을 때 70%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80년대쯤 됐을 때 미등기 전매를 하면 그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양도세 70% 이런 식으로 거의 징벌적인 세율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바뀝니다. 현재는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10%, 그리고 3주택자는 20%의 중과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1년 미만의 주택을 그대로 양도를 하셨다면 기본 세율 70%에다가 그게 또 3주택자, 다주택자다 그러면
90%의 양도세율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기본세율을 2주택자에겐 20%를 중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를 중과를 시켜요. 만약에 1년 미만을 보유를 하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면 양도세율만 100%입니다. 양도세율만 100%. 자,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6월 1일 이후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나 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매도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복도 누려야지만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양도소득세가 변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총 20문항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가져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21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1주택가 분양권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다면 다주택자 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죠.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 자, 21년 1월 1일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 같아요. 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자, 보시면 전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죠. 꼭 무슨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자, 21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주택자에 해당은 될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2주택에 해당하나,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아직은 규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지금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자,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면서 지금 비과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복습 좀 한번 하고 갈까요? 자, 비과세라는 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래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9억 이하.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가져야 비과세가 됩니다. 자, 9억 이하. 9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라는 게 17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2년 보유 그리고 거주가 추가됩니다. 조정지역 대상 내에서는 거주까지 하셔야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얘기가 일시적 2주택이란 얘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내 집이 먼저 팔리지 않고 다음 집을 내가 먼저 등기를 해야 돼요.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2주택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매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기존에 있던 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뭐 강의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의 과정에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일시적 2주택자가 있었고 뭐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노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그런 세대 합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기준이 다 있었어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려면 뭐 매매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을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고요. 뭐 결혼은 5년, 뭐 세대합가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안에
처분을 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도 많은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 2주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8년 9월 13일이에요. 자, 9.13 대책 나온 날이죠.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하신 그런 그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고요. 이 날짜부터 19년 12월 16일, 자, 12.16 대책 나온 날이죠. 이 날까지는 2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처분을 하셔야 되고 12월 16일이 넘어간 12월 17일부터는 1년 내에 매매를 하셔야지만 이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 그 비과세 혜택은 17년 8월 2일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년 거주에 대한 의무도 생긴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렇게 3년, 2년, 1년, 18년 9.13 대책 그 전후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다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일시적 2주택자라 함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얘기할 때만 나오는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취득세에도 일시적 2주택자가 있습니다. 자, 710 대책이죠. 7월 10일 날 나온 대책에 보면 취득세가 변동이 됐죠. 취득세가 1주택자 그리고 2주택자, 3주택 이상자로 나눠서 이게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이렇게 나눠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1에서 3%, 2주택자는 8%,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고요. 3주택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7월 10일 이후에 내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내 집은 아직 안 팔리고 내가 들어갈 집에 먼저 전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는 몇 %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겠죠.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정지역이라면 1년 내에 내가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파시면요. 1에서 3%의 취득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지역 밖에서, 조정지역 외에서는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매를 하시면 1주택자로서의 취득세를 좀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간이 넘어가면 8%를 내셔야 됩니다. 취득세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얘기할 때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득세도 얘기를 해야 된다. 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몇 년 내에 몇 개월 내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얘기죠. 주담대에 대한 얘기. 자, 주담대에 대해서는 또 기준일이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얘는 20년 6.17 대책 6월 1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자,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고요.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내에 무조건 새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돼요. 기준주택을 파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회수를 안 당합니다. 그리고 6.17 대책 이후 그리고 기준일인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6개월 내에 내 집도 팔고 새로 산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즘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만약에 여기 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나 안 나갈래요? 그러면 또 이사 못 가는 거고. 이거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자, 이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여지껏 뭐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굵직한 그 대책들마다 기준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까요?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자, 써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과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일은 17년 8월 2일이에요. 17년 8월 2일 이후부터는 2년 거주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겁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은 18년 9월 13일 9.13 대책이 날이고요. 취득세는 20년 7.10 대책, 7.10 대책이고 시행일은 8월 12일부터예요. 복잡하죠? 적으셔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에 대해서 이 주담대에 대한 규제 기준일은 20년 6월 17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몇 년 내에 아니면 몇 개월 내에 집을 처분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나눠집니다.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되니까요. 아까 보셨던 한 질문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이 대책을 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그분들은 직접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시죠. 비조정 지역에서 있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이게 문제 푸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2년 이상 보유. 자,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중요하게 나왔네요. 2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고 분양권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개정된 양도세율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행 시기는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모자라네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당연히 내년 6월 1일 이후입니다. 이 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는 양도소득 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양도 차익을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 차익을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 공제를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4억 9,750만 원이 되겠죠. 자, 1년 미만 보유 시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신다면 세율이 40%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1억 9,900만 원의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6월 1일 포함하겠죠. 이후에 양도를 하신다면 3억 4,825만 원의 양도세가 산출이 됩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더 나오는 거죠. 자, 2년 미만 보유 시는 1억 2,400만 원,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매매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6월 1일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 양도 차익을 5억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과세 표준은 4억 9,700이겠죠. 4억 9,700일 때 2주택자와 3주택자를 나옵니다. 자, 2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면 산출 세액이 약 2억 2,300만 원 정도, 그 이후에 양도를 하면 2억 7천 정도,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3주택자도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양도세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요거는 좀 말이 복잡하네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1년이니까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9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전에는 3년, 여기서 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그 뒤로는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뭐 8번째, 9번째, 한 20번째까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책들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는지 국세청에서 백문백답을 내놨어요. 근데 그 백문백답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참 궁금합니다. 이 대책을 만드신 분들은 자기 집을 매도를 할 때 이러한 대책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자기 집을 팔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